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쌈박한 아이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말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차량이죠. 그랜저 비교 차종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아 자동차가 외형에 대한 모습은 조금 더 베스트하게 잘 만들어낸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의 차량 기아 K8 하이브리드, 등급 자체는 노블레스 등급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헤드라이트 약간 E클래스에 준해서 그런가 5시리즈에 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라이트가 딱 2개 들어가네요. S클래스엔 3발이 들어가는데 일단 2발의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근데 기아 자동차는 굉장히 쌈박한 게 디자인을 처음에 굉장히 잘 만들어내지만 그 디자인을 활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부품도 활용을 많이 남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이런 밑에 보시면 알루미늄 같이 생긴 이런 재질 굉장히 입체적이고 이뻐요. 하지만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가장 먼저 도입이 된 게 카니발에서 많이 봤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맞아요. 거의 그런 재질의 디자인을 구사를 해냈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자동차만 완성도가 깊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차량들은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다. 왜냐면은 부품들을 다 거기를 쓰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그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독특합니다. 요즘 오히려 약간 그릴이 많이 파져 있는 게 추세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나는 좀 감출래 하면서 뭐 갈매기 그릴, 뭐 벤츠로 따지게 되면 약간 스타 그릴을 약간 넣은 것 같기는 한데 뭐 그 정도의 그릴을 넣었다. 친환경적인 요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대부분 막혀 있죠, 여기가. 하지만 하이브리드 엔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 정도로 막아줬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기술력입니다. 엔진열을 순환을 조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는 좀 오픈을 하는 게 추세이기는 한데 이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열을 순환을 빨리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기아 자동차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 한번 보시면은 무광 크롬을 사용을 했는데 약간 여기 옆에 있는 거랑 재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포티한 매력을 조금 더 한 2스푼 첨가를 해줬기 때문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사용을 했다.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측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측면을 한번 나왔습니다. 일단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휠이 변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휠 같은 경우에는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즘 추세 알고 계시죠? 투톤이 대세입니다. 요즘은 외장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지만 사실 투톤 컬러를 많이 매칭을 하세요. 요즘 근데 투톤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옛날에는 블랙 아니면 화이트였단 말이죠. 근데 요즘 투톤이 들어가면은 블랙에는 하단은 약간 실버로 많이들 까세요. 이 차량에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BMW의 거진 1억이 가까이 되는 차량마저도 이 서라운드 뷰가 없는데, 이 차는 4천만 원 중반, 약 4,500만 원대에 달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라운드 뷰가 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솔직히 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 이 차량 이중 접합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분명히 기아 자동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절감을 하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는 게 정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유리도 이중 접합 유리로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 클로징 그리고 고스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문 좀 세게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트렁크 니드라인 쪽 쫙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이 차량을 아무래도 세단에서 스포츠 세단으로 만드는 그런 라인이 아닐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 헤드룸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 큰 사람들이 타기가 좀 불편하지만 외형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아름다울 미를 조금 더 강조를 탁탁 시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주유구는 왼쪽에 있습니다. 가솔린 들어가고 당연히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근데 이 차량을 저번에 문의 주신 고객님께서 어떤 분이 이거를 충전을 하고 타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랑 혼용을 한 거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차량은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하는데 주차하시면 안 되는 차량이고, 그리고 충전도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후면을 가기 전에 이 옆을 보게 되면은 저는 요게 굉장히 쌈박해요. 이 디자인이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려요. 뒤에는 이쁜데 이 옆에까지 너무 과하게 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솔직히 이게 이뻐요. 뭔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자, 후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후면 왔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좀 괜찮죠. 그래도 스타일 옵션 넣었으니까. 무빙턴 시그널 자체가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K8에 대한 매력을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
2스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일램프 쭉 이어지는 게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제가 봤을 때는 포르쉐 따라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건 좀 어느 정도 기아 자동차에서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게 이게 뭐 스포일러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봤을 때 스포일러 형태처럼 되어 있긴 한 이 디자인을 와, 전 박수를 칩니다. 스포일러를 달지 않았는데 다른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구사를 하는 게 돈은 들이지 않고 만들어낸 그 생색은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지 않나 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 포르쉐에서 따라했던 안 따라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테일램프 이렇게 쭉 길어지면은 솔직히 크나큰 장점으로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뒷차에 대한 배려도가 좀 더 큰 겁니다. 왜냐면 좀 더 잘 보이죠, 사실. 이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뭐 하단부 보시게 되면은 뭐 무광 크롬 사용했고, 그리고 머플러 팁 2개 있는데 머플러 팁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여는 버튼을 여기서 아까 누가 찾던데 여기 없어요. 카메라 하단부에 있어요. 근데 이 카메라 위치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비나 눈이 왔을 때 카메라로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각도를 잘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아 자동차에서 생색을 좀 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터리를 히든 스테이지 공간에 삽입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이 차량은 그렇게 안 하고 뒷좌석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 규격은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K9의 라인은 실질적으로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트렁크가 차량 크기에 비해서 좀 작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하지만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작진 않겠죠.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한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렁크가 넓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히든 스테이지 공간도 아마 보시면 좀 넓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진짜 넓어요. 근데 넓은데 조금만 원가 절감을 하지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칸막이 같은 걸 조금 더 넣어줬으면은 솔직히 이 K8의 완성도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알루미늄의 재질로 채택을 돼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메모리 시트는 3개까지 되는데 오씨, 많이 되네요. 웬만하면 2개까지 되는데 3명 탈 일이 없는데. 그리고 플라스틱 마감재 사용한 거는 좀 안타깝지만 앞에 보시게 되면 알루미늄으로 좀 살짝 넣어줬네요. 그리고 실내 보시게 되면 브라운 컬러인데 독특한 브라운이 아니라 그냥 정통적인 브라운인데 약간 노티나지 않은 브라운 컬러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다른 전동 시트들의 기능들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반도체 이슈로 요즘 약 8천만원, 9천만원이 돼도 전동 핸들이 많이 빠지는데 전동 핸들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아 자동차의 전형적인 뭐 핸들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 핸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땐 좀 투박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 하단부를 약간 이렇게 빼면은 제네시스의 이제 뭐 그 바퀴벌레 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거 같기는 한데 너무 이거를 베껴서 복사해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너무 좀 둔탁해요. 좀 묵직해 보이고 하는데 조금 여기 라인 자체를 좀 얄쌍하게 좀 뽑아내면은 조금 더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제발. 핸들 너무 안 이뻐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이 와이드 콕핏도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지만 아마 영상으로는 안 보이실 거예요. 이 곡선 자체가 운전자를 약간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는 일자인데 약간 꺾여요, 이쪽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세심한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그렇기 전에 좀 제발 핸들 디자인 좀 바꾸세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약간 물결 무늬에 이렇게 스티치 뭐 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자체가 그렇게 올드해 보이지 않은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뭐 공조 버튼을 조작을 할 수가 있고 공기청정 모드까지, 그리고 바꾸게 되면은 뭐 미디어나 뭐 맵 이런 것들을 채택을 할 수 있는 터치식 패널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보시게 되면은 뭐 크게 뭐 별로 볼 건 없지만 기어봉 뭐 그리고 뭐 옵션 뭐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이런 거 뭐 조작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아쉬운 게 국산차 치고 이 수납함이 그렇게 넓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다소 아쉽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네요. 자, 후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후면도 굉장히 넓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차량은 아무래도 전륜 구동 기반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턱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인승으로 타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1열, 2열이 따로 분배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뒷좌석에는 수동 선블라인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라이버시를 조금 남다르게 지킬 수가 있겠죠. 패밀리카로서는 확실히 으뜸이긴 하네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렁크 라인 리드 쪽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헤드룸은 아무래도 조금 낮을 수는 있습니다. 190 이상은 안 돼요. 자, 오늘 이렇게 기아 자동차 핵심적인 차량이죠. 아주
매력을 2스푼, 3스푼 많이 넣은 그런 차량인데요. 그런 기아자동차 K8 하이브리드 요즘 아주 인기가 많아요.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랜저도 그렇고 뭐 K8도 그렇고 국산차 막 납기 기간이 1년, 2년 막 이렇게 됐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취소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량 폭풍적으로 쏟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솔직히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폭풍적으로까지 쏟아져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많이 되었으니까 지금이 오히려 적합한 타이밍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가격을 맞출 수 있을까 뭐 이런 궁금한 점들 있잖아요. 언제든 리스 장기 렌트면은 제이리스에 문의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리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우니 감기 조심하고요. 자,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